8월 7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요즘 국내 저축금리 애매하죠. 또 부동산 투자 완전히 죽어있는 그런 상황이죠. 시중 자금의 투자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 주식시장에 큰 메리트가 주어진다면 통상적으로 한국의 주식시장, 외국인이 등락을 좌우하고 기관이 서브하는 입장이지만 주식시장에 큰 메리트가 생긴다면 갈 곳이 없는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2020년입니다. 2020년에 지수가 1439포인트까지 급락하니까 이때까지 폭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 큰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뭉탱이로 들어왔고 이후 3316포인트까지 큰 폭의 상승을 만들었던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외국인이 계속 팔아도 또 기관이 팔아도 계속 상승을 했었죠. 그만큼 시중 자금의 파워도요, 사실상 뭉치면 엄청나게 막강하다는 거죠. 이때에 시중 자금 주도의 큰 상승의 후유증이 사실상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뒤에 올라간 이후에 밀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박스권으로 제어되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파동 이후에는 한국 증시가 그 후유증을 계속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이후에 등락을 컨트롤하면서 원래 위치, 그러니까 다시 되밀리 요 원래 위치권에서 어느 정도 그다지 위로의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번에 갑작스런 이런 폭락이 나타나면서 월요일 마감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제 시장 12개월 추정치 기준으로 볼 때 PR이 뭐 8배도 깨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까지 밀리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PR이 8배 이하로 내려간다면 또다시 갈 곳이 없는 시중 자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식시장을 노릴 가능성도 높았던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뭐 이 자리에서 어제와 오늘 대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가 일단 중요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나스닥 지수가 밀리긴 했지만은 양봉을 잡아주면서 약간 지지권의 어떤 형성점을 주었죠. 이런 게 이제 국내 증시가 대반등하는 그러한 기반 중에 또 하나였고요. 다만 지금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나스닥 지수가 여전히 5일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5일 이평선에서 부딪히면서 다시 되눌릴지 여부는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제가 역사적 신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외봉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 향후 되돌림의 파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궁극적으로 5일선에 다시 올라서면서 시작되는 거니까 이번에 5일선에 부딪히면서 되눌리는지 5일선을 극복해서 올라서면서 이 되돌림의 이러한 구간을 형성해 주는지는 우리가 후속으로면서 이제 확인을 해 가야 됩니다. 물론 되돌림을 만들어 갈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 최근에 하락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일본 증시도 어제 오늘 이렇게 급반등하면서 이틀 동안에 월요일 날에 그 폭락, 12%대 이 폭락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BOJ 부총재가 이제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알려졌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추가로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반발 매수세가 여기에 겹치면서 어제 오늘 어쨌든 월요일 급락을 회복해주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단기로 V자 회복은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이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지, 전체적으로 볼 땐 제가 볼 때는 36,000 있죠. 여기가 포인트일 것 같아요.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면은 일단 여기서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는지 여부, 이런 모습들이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나스닥 지수가 5일 이평선에 걸리는지, 그 다음에 일본 증시가 36,000포인트 이런 자리에 걸리는지 여부가 국내 증시
역시 지금의 이 반등 시도가 우위에서 한번 걸리는지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 뚝딱이 방송에서 월요일 날의 급락 이후에 대반등이, 이 대반등의 강도가 코스피 2,500포인트, 그죠? 그리고 코스닥 730에서 740포인트, 이 영역을 넘기는 강도가 나와야 된다. 자, 그렇다면 그 넘기는 강도가 나오고 난다면 대눌리더라도 이 대눌림은 어떤 쌍바닥 등의 어떤 지지권 형성의 노력을 보여주거나 또는 박스권 등락 같은 형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시 하락 파동으로 계속 내려가기보다는 말이죠.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은 이번 1차 대반등의 성격이, 강도가 일단 조건이 만족이 됐기 때문에 이후 되늘리더라도 쌍바닥 형성 노력이나 박스권 등락 같은 모습으로 어느 정도 지지 노력을 보이는 그런 상황은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1차 대반등이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1차 대반등이 5일 이평선에서 저항되면서 되눌리는지, 아니면 월요일 날에 만든 이 하락갭, 제가 월요일 날에 만든 이 하락갭은 이후에 대반등으로 다시 메우는 갭이라고 그랬죠. 요 갭까지 메워주는 1차 대반등이 되는지 요거까지는 우리가 확인해 보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5일 이평선에 저항되는지, 오늘 고점은 저항이 됐는데 아직 양봉이니까요. 아직 흐름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5일 이평선에 저항이 되는지, 요 월요일 날에 만든 요 하락갭을 메우는지, 1차 대반등이 어디까지, 둘 중에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를 일단 확인해 본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에서 이제 되눌리더라도 이번 1차 대반등의 강도가 조금 만족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바닥 형성 노력 내지 박스권 등락 같은 지지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계속 뭐 하락 파동으로 가기보다는 이러한 어떤 포인트를 갖고 후속 흐름을 체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월요일 날에 뭐 저점 이하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더 내려간다면 펀드멘탈상 메이저 입장에서도 이제 시중 자금의 뭐 강한 유입 등의 이러한 2020년 같은 리스크가 뭐 메이저 입장에서, 외국인 같은 입장에서는 뭐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자, 오늘 보면은 종목에서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이 HBM 8단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퀄 테스트 통과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에서는 통과했다 이렇게 나왔고, 삼성 측에서는 아직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요거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그 모멘텀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약간 반등 시도하다가 일단 뭐 탄력이 사실 좀 세게 나갔으면 했는데 세게 나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코스피 지수에 어느 정도 반등권 유지에는 어느 정도 힘을 보태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에서 이제 오늘 강한 대반등이 나타나면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가 상당히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 쪽을 이렇게 보시면요, 종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지수 급락으로 빠졌던 흐름을 완전히 극복해 주면서 여기를 완전히 극복을 해주면서 오히려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 버렸죠. 그죠?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 버렸고,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을 보면은 지수 급락 구간에서 이렇게 빠졌던 이 흐름 이후에 이틀 동안의 대반등을 통해서 패턴을 완전히 다시 회복을 해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대체로 지수 급락 전에 선방 패턴을 보였던 바이오에서 회복도 빨리 시도가 된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적 호조 내지 패턴 유효 상황에서 지수 급락의 영향으로 억지로 밀렸던 이러한 종목들의 회복 시도가 우선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도 염두를 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